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결혼 6년 차 프리랜서 겸 주부입니다. 주부는 세컨잡으로 활용하는 중이고 아이가 없어서 일을 겸하며 좀 느긋하게 삶을 즐기며 사는 이상주의적인 여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제가 너무 분한 일을 당한 나머지 마음 추스리느라 바로 사연을 적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음 다잡고 이 갈고서 쓰는 사연이니 욕하실 분들은 댓글로 함께 욕 좀 실컷 해주세요. 제 분이 더 풀릴 때까지 말입니다. 결혼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나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에서 일부 딩크족 부부들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부는 애 안 낳겠다는 소리를 하면 시어머니 주걱이 허공에 날아다녔을 만큼 정말 욕이란 욕을 엄청나게 처먹었습니다. 저 결혼할 당시 회사를 다니며 일이 너무나 바빠서 남편에게 애를 가지지 않을 테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먼저 애 가지고 딴소리 안 한다는 각서까지 쓰며 결혼을 들이밀었고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도 확실하게 결혼 후에 자녀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6년 내내 저희 부부 사이에는 그 각서가 여전하게도 유효한 중이고 각자 현재 생활에 불만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 그만두고 30 중반부터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전에 출퇴근하면서는 감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삶의 여유와 건강을 되찾았고요. 그 사이 남편은 쭉 회사를 다니긴 했으나 자기 입지가 점점 높아졌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을 곧잘 느끼며 행복히 살고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을 얻어보며 사는 중인지라 아이를 낳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찔한 상상을 해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거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애한테서 받는 행복을 이루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냥 저희가 이 삶에 만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결혼 1년 차도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남편한테만 공시렁대며 애를 안 낳는다는 며느리가 소름이 끼친다는 말을 해대며 제 얼굴을 붉히게 만들더니 결혼 3년 차쯤이 되어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30대니까 얼른 아이부터 낳으라는 말을 뻔뻔하게 해오며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회 속의 시모들처럼 집으로 무작정 찾아온다거나 일하는 중인데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임신 문제로 닥달을 하는 문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차라리 그렇게 닥달이라도 했으면 싶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확 시댁이고 시모고 뭐고 다 엎어버리곤 쌍욕을 제대로 날리고선 연이라도 끊었을 텐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전화 와서는 툭 하면 임신하라 말을 던지고 또 잊을만 하면 전화가 와서는 너 같은 며느리는 안 받았어야 했다는 말에 상처를 툭 주시고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참 정이 안 가는 지독한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데에는 단순히 애를 낳으라는 말로 구박을 하는 것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차라리 말로 괴롭히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제게는 상처가 되기에 충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죄 없는 친정어머니를 괴롭히고 제 앞에서 적나라하게 욕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직업이 딱히 없으세요. 집에서 지금 아버지랑 같이 쉬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신 지는 9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 20대 중후반에 아버지가 은퇴하고서 엄마랑 본격적으로 노후를 함께 보내셨으니 말이죠. 친정 아버지는 교사 일을 하셨고 지금은 연금을 받고도 계시며 친정 엄마는 외갓집에서 이모들과 삼촌한테 부모님이 골고루 재산을 분배해 주셔서 각자 2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저 8살 때였으니 지금으로 치면 정말 큰 돈이었죠. 그 돈 불려 지금 부모님 사는 10억 시세의 아파트도 엄마 명이고요. 그간 두 분이서 벌어두고 모아두신 돈으로 여행도 주고 다니셨고 두 분이서만 여행을 가기 자신 없다며 제 동생 데리고 한국 밖으로 나간 적도 많으셨어요. 생활하는 건 저하고 남동생으로부터 받는 용돈에다가 아빠 연금에 엄마도 따로 연금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이 있어서 그 돈으로 넉넉하게 살고 계시고요. 한 5년 전부터는 시에서 제공하는 조그만 텃밭 하나를 2년 단위로 분양받아서 농사를 짓는 취미생활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거기서 뭐 김장할 배추는 당연한 거고 금값이라는 상추에 무에 가지랑 고추 그리고 방울토마토까지 참 다행히 키우세요.
주말마다 드라이브 겸 텃밭 가서 물 주고 잡초 뽑고 주변 이웃들이랑 덕담 나누다 돌아오는 재미로 일주일을 사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사치를 부리지 않는 분이시라 돈 크게 나갈 일이 없고 텃밭에서 땀 흘려 수확한 작물들은 자식들 포함한 주변 사람들한테 퍼주는 재미로도 사십니다. 반면 저희 시댁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나이가 60이 훨 넘으셨는데 뼈 빠지게 식단 보조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종신형 마냥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남편이 형편은 어려운 거 아니 저랑 결혼 초에 진즉 상의를 하고는 다달이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둘 다 일을 하러 나가야만 하는 실정이죠. 지금 사는 집은 20평대의 다세대 주택이고 서울 아닌데도 값은 한 4, 5억 원이나 되나 싶습니다. 남편한테 형제자매가 남편 포함해서 셋이다 보니 재산을 나눠도 한 사람당 세금 떼면 1억을 채 받지 못할 거예요. 이런 사정에 시어머니의 눈에 우리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도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늘 가시가 박혀 있곤 했어요. 다정한 엄마 아빠를 보면 혼자 괜히 기 안 죽어도 되는데 기 죽어서는 제 앞에서만 참 사치 있는 양반들 같아. 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늘 경계해 왔는데 결혼으로 엮이니 어쩔 수 없네. 라고도 하셨고 지금 사는 저희 신혼집을 저희 부모님이 80%가량의 금전적 지원을 해주셨을 때에도 난 집 있는 걸로 생색내는 사람이 싫다. 집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건데 그거를 다 큰 자식들한테 사주는 게 다 무슨 의미냐. 그냥 돈 자랑하려는 거지. 라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돈 많이 보태줘서 고맙다고 아주 절을 할 뻔하더니 제 앞에 와서는 저희 부모님의 늦은 뒷담화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는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보지 못했던 양반이 니네 부모님도 참 그렇다. 네 아버지 선생을 했다면서 은퇴는 왜 하냐. 할 일이 없어도 집에 있으면 안 되지. TV를 보니 요즘은 막 경비원도 뛰고 청소도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 또 곧 죽어도 하기 싫나 보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다가 재산 말아먹은 것들을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라면서 사라지지도 않을 저희 부모님의 재산 걱정을 주제넘게 하셨어요. 더 정확히는 재산 탕진 걱정을 말이죠. 그러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희 남편이 엄마,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얘네 집 부자야. 돈 잃고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면서 제 기분을 살펴준다며 시어머니께 약간의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입이 뾰루통하게 튀어나와서는 돈 많은 거 다 소용없다. 돈이 있어봐야 남자는 밖에 나가 여자 만나 딴 살림 차릴 궁리만 하고 여자는 어디 춤 배우러 나가서 남자 앞에서 풍뎅이나 흔들려 난리지. 내가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봐서 하는 소리야. 내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라고 다시 반박을 하셨습니다. 매번 자기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면서 자신의 말에 타당성을 증거 없이 말로만 타당성을 부여했던 우리 어머니는 자기 말이 맞을 테니 두고 보라는 식으로 말을 씨부리는 게 정말 약이 올라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희 부모님이 직접 이 얘기를 전해 들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씻고 넘기면 된다며 참았습니다. 그런데요, 1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시어머니의 일이 파트타임으로 확 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면서 200 정도 겨우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일하는 시간이 준 것은 물론이고 겨우 달마다 돈 100만 원을 채 벌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걸로 남편한테 용돈을 좀 올려주면 안 되냐는 전화까지 왔다고 하고 남편도 부모님이라 거절을 못하고는 말씀을 듣고 용돈을 20만 원 정도 더 올려주기로 했나 봐요. 다달이 50만 원이 시부모님께 나가게 된 것이었죠. 뭐 자식이 없어 우리한테 돈 나갈 일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저로선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귀동을 뺏어온 것 같아서 죄책감도 느껴지고 괜히 부담스럽고 나도 결국은 며느리인지 그 돈이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이 정도의 기본 도리를 해야 한다며 또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 와중에 뜬금없이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의 고된 삶에 대한 짜증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역같게도 말이죠. 저희 엄마는 텃밭 시작하신 5년 내내 수확된 것이 있으면 모조리 다 주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농약 한번 뿌리지 않은 유기농의 농작물이다 보니 선물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죠. 우리 시어머니 빼고 말이죠. 상추가 금값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에도 우리 엄마는 일부러 시댁에 더 많은 상추를 가져다 드리곤 했어요. 제일 상태가 좋은 걸로 골라다가 다른 가지나 무 같은 것과 같이 따서는 무상으로 드렸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세상에 뭐 이런 비싼 걸 다 가져다 준대. 우리 식당에서 보니까 상추 비싸다고 사장님이 힘들어 난리더만. 고마워요. 가게 살림 보탬 많이 되겠네. 라면서 아주 좋아 죽겠어 하면서 입이 귀에 걸려서는 다 받아내더니 꼭 엄마가 가고 나면 제 앞에서만 뒤늦게야 저희 엄마를 향한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곱게 먹어야 할 텐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농사나 짓고 사냐 저 나이에. 정말 불쌍하다 불쌍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랐다 잠시. 무작정 고맙다고만 짓거렸는데 나 잘했냐? 라며 이걸 우리 엄마의 딸인 제 앞에서 씨부리는 바람에 제가 홧김에 그럼 제가 도로 갖다 드릴게요. 어머님 말고도 받고 좋아라 하시는 주변 사람들 많아서 보람을 느끼고 하시는 건데 받기 싫으시면 당장 돌려주세요. 저 지금 엄마한테 갔다가 집에 가려고요. 라면서 도로 우리 엄마 농작물을 달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아유 이미 준 건 뭘 또 뺏어. 그냥 내버려둬. 쌈이나 싸먹어야지 뭐. 라면서 아주 일주일이 되도록 그 상추를 만나게 쳐 드셨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또 한 번은 김장철에 배추를 잔뜩 보내줬더니만 배추 사는 데에 돈 안 써도 된다면서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고 아주 그냥 또 허리를 바짝 숙이더니 엄마가 가고 나면 할 일 없는 옆했네 상대하는 게 나로서는 너무 힘들다. 그만 오게 하셔도 된다. 다음부터는 보낼 야채는 택배로 보내라고 해라. 라면서 농작물을 그만 받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서 그냥 엄마 얼굴만 보기 싫은 거니 농작물을 택배로라도 보내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게 정말 발톱 때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마음 불쌍한 노인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참던 것이 골마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만 그간 엄마 욕을 해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 간의 싸움만 들어서 난처할 일 만들지 말자며 이 얘기를 엄마한테 전달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오히려 사돈이 농작물 받는 걸 좋아하신다면서 텃밭 가꾸는 걸 더 신나라 하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만하라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처 중간에서 조금씩 손을 써보기도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제대로 엿을 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 지랄을 떨며 엄마의 뒷담화를 딸인 제게 하는 치사한 짓거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를 면전에다 대고 수치심을 주는 일촉즉발의 쇼킹한 짓거리였습니다. 최근에 시어머니는 다니던 일자리에서 뭔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퇴근하시는 그 밤길에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는 왜 얘가 전화를 안 받냐? 내가 그렇게 용돈 좀 더 올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아직도 올리지를 않았던데 하면서 남편을 찾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돈 때문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걸 알고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전화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곤 다음날 남편에게 연락드리라고 바로 일러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무사히 잘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새벽 7시가 되었는데 남편이 아닌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는 너 아들한테 내가 전화했다고 전했냐? 왜 애가 아직도 연락이 없냐? 넌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살고 있냐? 라면서 급 재촉하시는데 아휴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시어머니가 딱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제 기분이 결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을 빨리 풀어드리지 않으면 내내 내가 시달리겠다 싶어서 저도 힘들었던 나머지 저희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한풀이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힘드신지 돈 타령을 많이 한다고 남편한테도 하루 종일 내내 연락하고 용돈을 올려달라 하는 건지 남편이 최근 들어 연락을 아예 안 받으려 하기 시작했다며 자식과 어미 사이에서 며느리인 나만 죽어가는 기분이라며 엄마한테 막 툴툴거렸는데 엄마가 같이 텃밭이라도 가서 시어머니가 늘상 좋아라 하시던 상추랑 야채들을 좀 따다가 시댁에 들고 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멋모르고 아주 해맑게 너희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들고 가 기분 풀어드리면 되겠다.
이럴 때 네가 든든한 며느리가 되어드려야지. 라면서 말씀하는데 아휴 제 속이 완전히 타들어갔습니다. 그간 시어머니는 텃밭에서 먹을 거 가져다주는 저희 엄마를 향해 오만 뒷담화를 다 까왔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뭐가 이쁘다고 제가 엄마랑 손수 또 농작물을 뜯으러 텃밭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요. 다만 이미 텃밭을 딸이랑 갈 생각에 그리고 안새돈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업이 되신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따라 텃밭을 가서는 엄마 말씀 듣고서 상추를 열심히 땄습니다. 지금도 금상추인 거 주부님들은 다 아시죠? 그거를 시어머니한테 또 쥐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분해 죽을 것 같았고 혹여나 이걸 들고 가서도 자기 기분 안 좋다면서 우리 엄마한테 자기 기분대로 무리하게 태도를 갖추지는 않을까 싶어서 머릿속이 참 복잡했어요. 혹여나 우려하는 일이 일어날까 싶어 불안했지만 엄마 앞에서는 절대로 뭘 공짜로 받을 때마다 싫은 티를 대놓고 내지 못하는 치졸한 분이셨기 때문에 걱정은 잠시 붙들어 매고서 농작물을 좋은 걸로 고르고 또 골라 엄마와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최근에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에 계시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한번 그리고 따로 도착 5분 전에는 문자로도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알겠다고 직접 답장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시댁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잠시 집을 나갔나 싶어서 당황해하다가 뒤늦게야 저 집안에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이가 있는 분이니까 잠시 잠이라도 들으셨던 거라 생각을 하고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려고 서 있었는데 대뜸 문이 열리자마자 날라온 것은 쌍욕이었습니다. 아유, 이놈의 며느리는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고 귀찮아 죽겠네. 너는 왜 지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 라면서 제 면상에 침을 튀겨가며 소리를 지르다가 옆에 저희 엄마를 보고서는 한 1초 정도 당황하더니 이미 글렀다는 체념을 한 건지 이내 저희 엄마한테도 욕을 퍼부으셨어요. 애미나 딸년이나 이거 정말 짜증나 죽겠어. 오면 뭐 어쩔 건데. 또 그거 상추 풀떼기 주고 가려고? 줘, 빨랑 줘. 주고 꺼져. 이거 주려고 온 거잖아. 들어가서 놓고 나가. 라면서 순간 저희 엄마의 팔을 잡아당겨서는 손에 들고 있는 상추 같은 봉다리를 부엌에다가 놓고 나가라면서 집 안으로 끌고 가선 등을 부엌으로 밀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엄마가 얼떨결에 겁먹고서 바닥에 놓아두는 상추 든 봉다리를 보더니 허구한 날 흙구덩이 위에서 풀이나 뜯는 주제에 무슨 팔자에 일도 안 하나 몰라. 너 혹시 내 아들한테서도 용돈 받고 있는 거야? 설마 그래서 내 아들이 나 용돈 더 못 준다고 하는 거야? 너 이러고도 할 일 없이 사는 이유가 뭐야? 왜 자꾸 주변에 와서 팔자 좋은 티를 내고 사냐고. 네가 뭔데 이년아. 라면서 급기야 시어머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렸는지 저희 엄마의 얼굴을 향해 상추를 한 움큼 쥐어다가 던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 저는 순간 옆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사파리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 저희 엄마를 물고 사라진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도 어디 가면 나이를 먹을 대로 먹으신 노약자 대우를 받는 분이십니다. 그런 엄마가 딸 앞에서 질질 끌려가다 못해 부엌으로 등 떠밀어져 버렸고 그 뒤에서 시모는 급기야 엄마가 땀 흘려 따온 상추를 엄마의 얼굴에다가 무례하다 못해 정말 저게 미친 건지 얼굴에다가 상추를 던져버리면서 지 아들 돈을 쓰고 있냐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뱉어내며 엄마를 모욕하는데 그 시모의 악랄한 짓거리를 눈앞에서 목격한 직후 저는 절대로 저 늙은 여우의 며느리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 며느리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해버렸네요. 달려가 시모의 뒷덜미를 잡고 쥐어흔들다가 부엌 밖 쥐꼬리만한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감히 누구 엄마한테 손찌검을 해? 이 할망구가 미칠 거면 좀 곱게 미치던가. 감히 너 같은 게 감히? 감히 너 같은 게 내 엄마를 감히? 라면서 시모가 저지른 것처럼 상추 한 움큼을 쥐어다가 싱크대에서 찬물에 양껏 적시고는 자빠져 있는 시모의 면상에다가 정말 있는 힘껏 내리쳤고요. 상추에다가 물벼락 맞은 시모가 허적거리는 동안 저는 시모가 식탁 위에서 마늘을 갈고 있길래 그 갈린 마늘이 담겨져 있는 믹서기 안에다가 상추를 꾸역꾸역 집어 넣었습니다. 옆에서 저희 엄마는 제가 하는 행동을 굳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엄마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하던 때여서 시모를 향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살짝 겁을 먹었다가 제가 더 지랄을 해대는 꼴을 보고서는 내심 든든했는지 제 옆에서 제 행동을 찬찬히 보다가 이내 시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계속해서 시모를 노려보고 계셨고요. 저는 상추랑 마늘에다가 찬물까지 믹서기에 넣어 갈아놓고서는 그 역한 냄새나는 이물질, 그 즙, 그 갈린 것들을 곧바로 시모의 면상에다가 재차 부어버렸습니다. 똥 푸는 소리마냥 철푸덕하는 깨림직한 소리와 함께 시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초록초록한 마늘과 상추 찌꺼기들과 제백들로 뒤덮여 버렸고 시모는 숨도 못 쉬고서 눈을 감은 채로 일시정지가 되어서는 감히 얼굴에 무서워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저는 뭐 그 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는지라. 엄마 가자. 저런 옆에내는 시모 취급해줄 필요가 없어. 어디 감히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싸가지 없게 상추를 던지기를. 확 진짜 죽여버리라 말았네. 아우 진짜 확 다음에 또 걸려봐. 진짜 다리 하나 분질러 놓고 반병씩 만들어줄 테니까. 라는 말과 함께 남은 상추는 꾸역꾸역 다시 챙겨서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모는 그날 있었던 일에 단단히 겁을 먹었는지 용돈 올려달라며 한동안 저희 남편한테 꾸준히 연락을 하더니만 결국 그날 후 저희 남편한테 감히 단 한 번의 연락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연히 쥐죽은 듯이 살기로 작정했는지 소식을 감춰버렸고요. 맘만 먹으면 직접 시댁 가서 또 뭐 비유를 맞춰드리고 어떻게든 안부를 물을 정도는 되지만 이미 시모 얼굴에 상추 갈아 집어던진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더 이상 아니었기에 신경 끄고 살겠다며 남편에게도 니네 엄마 얘기는 이제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며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 엄마한테 실수를 단단히 해서 다시는 니네 엄마 꼴 안 보고 살 거니까 당분간만이라도 제발 니네 엄마는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라고 하니 남편은 그 사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물었대요. 자기 엄마가 그간 장모님 뒷담화를 자주 했던 것을 워낙 잘 알고 있었던 남편은 이번에 뒷담화를 하다가 저희 엄마한테 걸린 게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 듯 했고 그런 남편한테 저희 엄마는 이제 나한테 사돈은 없다. 그 할망구 얘기 꺼낼 거면 자네도 전화하지 마라. 라면서 단단히 벼뤄줬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저희 남편은 더욱더 겁을 먹고는 자신이 어떻게 장모님 화를 풀어드려야 하냐면서 지 엄마한테 화내고 저한테 부탁하고 저희 엄마한테 애원하고 정확히 싸운 이유도 모른 채 벌써 저희 엄마 편을 들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저희 모녀는 시어머니께 충분한 복수를 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 다음엔 확 또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제가 김치를 갈아서 부어 던져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